182회 오늘 선정한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건. 네. 삼내 나라 슈퍼 살인 사건입니다. 이건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강압 수사, 생사람 잡는 수사, 검경 합작으로 인권 침해한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할 말 없는 이게 오점이 된 사건이죠.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건 뭐 박준영 변호사가 이거 뭐 약촌오거리 사건하고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유명하죠. 네. 예, 엄궁동 사건도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산. 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내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인데 이 삼내 나라 슈퍼가 어디에 있냐면 네. 그 완주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완주가 전북 전주하고 익산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에 완주군 삼내읍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내가 붙은 예, 거군요. 삼내 나라 슈퍼 살인 네. 사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읍 단위의 작은 소도시래요. 이게 삼내가 그러니까 읍 단위. 시내 조그마한 시내에 있는 예, 완주군 삼내읍인가 봐요. 그러니까 읍. 읍. 거기에는 이제 뭐 대학 4년제가 아니 그냥 우석대학이죠. 우석대학 그쵸. 뭐 이게 다 완주에 알 텐데 있잖아요. 뭐, 예. 볼 것도 없이 우석대학이 있죠 거기. 네. 이게 이 사건이라는 1999년 당시에는 그 우석대학교 그 바로 앞에 가까운 곳이래요. 거기 대학교랑 근처 가깝군요. 거기 네. 나라 슈퍼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이 나라 슈퍼 이제 구조를 좀 보면 나라 슈퍼는 시멘트 2층 구조물이라고 그러나요? 2층 네, 구조물. 네. 이제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있는 상가 형태의 건물인데 2층, 네. 1층에는 길 옆으로 상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아마 있나 봐요. 네. 영업이 끝나면 내릴 수 있는 이제 그 셔터, 네. 셔터가 설치돼 있고 가게와 안쪽 주거지가 연결된 상태. 아, 네네. 사고 난 데가 1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아마 1층을 줬다가 이따가 올렸나 봐요. 위에요. 한 층을 위로. 그래서 더 2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축했군요. 거기는 네. 이제 독립가구가 주거할 만한 주택이 생긴 거예요. 증축으로. 네네. 그래서 1층으로 된 건물에다가 2층을 이제 추가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 주인은 박씨 부부하고 그다음에 최 씨가 있어요. 그 유모라는 그 유할머니 77세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네. 장모님 모시고 산 거네요.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그런 네. 겁니다. 이게 이 박씨 부부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 박씨가 네. 자녀도 같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건물 옆으로 철대문이 있어가지고 진한 초록색의 뭐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앙크대에 조그마한 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철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가게로 통하는 거는 뭐 그쪽 유일한 통로라고 얘기하고요. 네.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알루미늄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은 잠궈 놓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현관문 열어야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아마 현관문을 안 열고 들어갔다 그러면 담 넘어간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건물 그 뒤편에는 그 학교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하숙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99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원룸 뭐 그런 오피스 개념이 이런 거 없죠. 없었어요. 하숙이죠 뭐. 하숙이에요. 기숙사 아니면 무작정 하숙이에요. 그죠? 기숙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대학 것 부근에 같아요. 엄청 네. 많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부 다 하숙했잖아. 하숙집. 자취한다고 그랬던가? 자취도 예. 하숙은 자취하고 다른 게 하숙은 하숙집에서 밥을 해줘. 그렇죠.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 근데 자취는 방만 없고 우리가 밥은 스스로 해결했지.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했었죠. 그게 이 자취를 하고 있던 그 우석대학교 학생들도 그 문으로 왕래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네네. 자 이제 사건으로 갈게요. 네. 99년 2월 6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새벽 4시경에 이 나라 슈퍼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네. 자 잠자고 있던 유 씨 할머니하고 딸 그 최 씨는 목에 뭔가 딱 닿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 눈을 떴대요. 그 할머니 딸이요. 예. 또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네.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따로 자고 있었겠죠. 부부하고 네. 다른 그렇겠죠. 다른 방에서. 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딱 눈을 뜨니까 어떤 낯선 남자 형태가 바로 눈앞에 있더라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차가운 금속 물체를 여기다 딱 들이대고 칼로 인식을 했대. 목에 그 당시에. 그렇겠죠. 네. 대고 침착하고 아주 차분한 저음의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처럼 말을 했대요. 네.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만 하면 안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만약에 소리 지르면 네 새끼하고 네 서방 다 죽일 테니까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안 죽여. 네. 소리 지르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이랬다는 거야. 네. 그때 말씨가 이 좀 피해자 이 최 씨 얘기로는 전북 지역 말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지역 말씨가. 그래요. 경상도 억양이더라는 거야. 아, 그러면 딱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나 네. 뭐 센 경상도 억양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경상도 억양이더라는 거. 그거를 굉장히 이분이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꽤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네요.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최 씨 표현대로라면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경상도 말씨를 흉내내는 거는 아니었대. 아, 분명히 경상도인 건 맞더래. 그럼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아닌 것처럼 쓰는 그렇죠. 것처럼 들렸겠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아닌 것처럼 억지로 애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경상도 분명히 억양이- 경상도라는 걸 느낄 수 있었대 본인이. 네. 예, 그렇게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꼼짝 마 죽일 테니까 네 남편 네 새끼 안 죽으려면 너 꼼짝 말고 조용히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가만히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 말하고 동시에 눈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묶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려 있는 건 저 귀하고 느낌밖에 없지. 귀로 그렇죠. 듣는 거하고 느낌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때 느낌이 이거 한두 명은 아니다. 그보다는 많다. 아,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네. 왜 그러냐면 칼 대는 순간 순식간에 또 다른 사람이 바로바로 발박을 묶어버리니까 아 이거 한두 명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명 정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막 뒤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1명 정도는 건너방 엄마가 있는 방으로 그 윤 씨 할머니가 있는 대로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로 자기 3명이나 4명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유할머니 어머니가 주무시던 건너방 쪽에서도 저 듣고 있으니까 누구야 하는 그 할머니도 귀가 밝잖아.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묶은 다음에 한 놈이 건너갔잖아. 네. 건너가자마자 귀로 들으니까 바로 할머니가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할머니들. 그러고 나도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는 거야. 네. 조용해지더라는 거야. 이때 엄청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될까봐. 그럼요. 그래서 금품 요구하는 이 강도일당한테 가지고 있는 거 한 15만 원 정도 주고 네. 30만 원 보관돼 있던 위치까지 알려줬대요. 그럼 도합 한 45만 원 정도? 현금은요? 네. 현금.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 농 속에 있는 이불 전부 꺼내서 다 이불 속에다 많이 숨겨놓잖아. 옛날에는 그렇죠. 막 이불 다 깊숙이. 끄집어내갖고 이불 속 다 뒤더니 거기에 또 결혼식 때 폐물이 있었나 봐. 아이고. 대체로 이불 속에 많이 숨겨. 우리 엄마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이불 안에 이렇게 보퉁이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금반지, 팔찌 이렇게 넣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불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넣었던 거 쑥. 나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또 범인 새끼들은 그거 아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뒤졌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결혼 폐물이래요. 한 200만 원 상당 된대요. 그 새끼들 그거 챙겼고요. 네. 범인들이 이제 갔어요. 네. 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갔겠죠. 네. 어머니한테 갔더니 이미 할머니가 사망했어요. 아유. 봤더니 할머니 같은 경우도 청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네. 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리 전체를 청테이프로 두른 것 같아요. 여기 얼굴을 다 호흡을 눌렀다는 못한 것 거예요?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 쪽을 향해서 반드시 할머니가 누워 있는데 이거 할머니 사인이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이 새끼들이 할머니 입 막으면서 돌리는 바람에 입, 코 다 막아버린 거예요 테이프로. 근데 발견했을 때는 요 입부분이 약간 또 약간 찢겨 있었다고 그래요. 뜯어져 약간 있었다고. 나름대로는 감아놓고 네. 할머니가 좀 하니까 이놈들이 뜯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지만, 사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순식간에 뭐 노인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좀 숨을 못 쉬면 금방 또 그랬던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마치고 할머니 장례까지 이제 이렇게 치르게 되는 거죠. 네.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9일째 되는 날, 네. 1999년 2월 15일 날 네. 관할경찰서가 전주 완산경찰서거든요.
전주 완성경찰서가 수사 잘하거든요. 제가 그 공조 수사도 많이 해봤고. 근데 하여튼 이 당시에 참 전주 완산경찰서로부터 범인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아요. 9일 만에요? 9일 만에. 네. 그러니까 아, 빨리도 잡았다 생각했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범인들은 자백을 다 했는데 3명인데 네. 3인조 강도라는 거예요. 네. 슈퍼 그 근처에 살고 있던 19에서 20살 된 아이들. 그 동네 청년들이. 동네 동네 애들이라는 청년들. 거예요. 네. 자, 이름을 얘기하면 임명선 19살. 당시에요. 예. 19살 당시, 강인구 그 당시에 18살, 아유, 예. 최대열 그 당시에 18살. 아유. 요 3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그 관계인가 얘들을 봤더니 얘들이 전부 중학교 선후배 사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임명선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네. 한 학년 더 선배. 위했겠지. 예. 그다음에 강인구나 최대열이는 똑같이 18살이니까 아마 뭐 동창이거나 아니면 뭐 그 생일 빠른 것 때문에 1년 차이 나거나 뭐 등등이겠죠. 네. 하여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문제는 지적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들이요. 네. 그리고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공통점이고요. 네. 또 얘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얘들이 차에서 수박 같은 거 훔치고 전에요. 평상시에. 전에. 네. 차량이라든지 가게 차 몰래 들어있는 거 훔치거나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 훔쳐다가 걸려가지고 아마 절도 전과가 있는가 같아요. 그래서 완주경찰서에 자주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좀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강도로 이게 딱 검거가 된 잡히가 된 거고,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검거가 됐느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형사가 절도를 여러 번은 이제 아마 이런 사건이 나면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단 주변에 가져갔으니까요. 네. 주변에 있는 도둑놈들 전부 다 이제 뽑아요. 제일 먼저요. 네, 네. 형사가. 그래서 형사들이 절도로 조사한 적이 있는 이제 이 강군, 아까 강인구 네. 이 친구를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려고 네. 딱 그러는데 강군이 형사 보자마자 그 전에 조사받았으니까 형사 다 알잖아. 네. 그 길로 논으로 막 도망가 버린 거야. 논으로. 논으로 막 그냥 도주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고 이제 그 잡아서 경찰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에 강군이 범행 일체를 다 자백을 하고 자필 진술서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군이 자백을 하니까 나머지 그럼 누구누구하고 했어? 아까 그 피해자가 얘기했잖아. 3명 내지 4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형사들도 너 혼자 아니잖아, 새끼야. 누구누구로 했어? 그랬더니 범행을 주도한 거는 아까 나이 많았던 임명선 군이라는 네네. 임명선이가 했고요. 최대열이하고 같이 3명이서요 우리가 범행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검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형사 보자마자 도망갔던 강인구 네. 18살짜리 이 아이는 지적장애 5급이랍니다. IQ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하여튼 근데 얘를 잡아가지고 형사 보자마자 도망갔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얘를 경찰서 데려가서 추궁해서 나머지 2명의 공범을 찾아냈고 거예요. 범행일체 자백 다 받았고 진술서까지 받았다 이 얘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네. 어떻게 그럼 니네 범행했냐 그랬더니 그 범행을 하기로 일단 3명이 공모를 했대요. 공모를 하고 그 범행 당일날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다고요? 담을 넘어서 나라 슈퍼에 침입을 해서 네. 준비해 가지고 간 드라이버 2개로 네. 샤시로 된 현관문을 따고 방으로 들어갔다. 샤시로 된, 드라이버로요? 네. 알루미늄으로 된 그거를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부부를 제압을 하고 예. 그다음에 돈과 폐물을 뺏었고 건너방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서 고함을 쳐서 몇 대 때렸고 네.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 할머니 방도 다 뒤졌다. 근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숨을 안 쉬더라. 예. 그래서 이제 좀 뜯어줬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가 뺏은 돈은 전부 도합 45만 원입니다. 네. 맞잖아. 아까 피해자 진술하고 일치하잖아. 뭐 거의 딱딱 다 네, 들어맞네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 200만 원 상당의 폐물이 있었지. 이불 속에서 나온. 그거 그 어디 폐물 갔어요? 어쨌어? 이제 네. 그거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강에 버렸대요. 폐물을 나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폐물을 훔쳐갔는데 그걸 버렸대요. 예. 버릴 정도면 애초부터 가져가지도 않죠. 그러게요.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지금 버려서 안 가지고 있다는 이제 취지라는 여기서 거죠. 이제 저 중요한 거는 스스로 했다는 거, 형사 보자마자 도망갔다는 거, 스스로 했다고 자백했다는 거, 2명을 불었다는 거, 그다음에 돈 45만 원이 현금이 일치한다는 거, 네. 3명이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거의 범인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그런데 맞는 것 이제 같아요. 이해 안 가는 거는 폐물을 강에다 버렸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 범행 도구 있잖아, 도구. 아까 뭔가 거기다 네. 칼 같은 거 그것도 목에다 되고. 댔잖아요. 네. 그 했더니 또 바로 아니 뭐야 저 드라이버. 현관문 열고 네. 간 드라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군 집에 가서 주목이라고 그러는 그 한살더 임군의 많았다. 집에 가서 팬치 하나, 왠지 예. 그다음에 드라이버 2개, 드라이버요. 네. 목장갑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근데 네. 웃기는 거는 그 임군의 아버지가 원래 목수예요. 목수. 그럼 집에 당연히 있죠, 목수는 그런 집에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여하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찾았어요. 범행 도구라고 그래서 아니 경찰에서. 교수님 네. 댁에 벤치랑 드라이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집에. 저도 있거든요. 저 여자 혼자 사는데도. 있어요 이거. 이걸 하여튼 찾았어요. 하여튼 네. 범행 도구라고 찾아왔어요. 네. 그냥 범행 도구 찾아왔으면 DNA라든지 지문 검사 뭐. 했었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그 피해자 딸 네. 돌아가신 약간, 할머니 네. 딸이 경찰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가겠죠. 응? 네. 응.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자기는 자기 귀에다 대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죽인다고 하고 경상도 사람이 분명한데 경상도 말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인상 깊어서 내가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에 왱왱거리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경찰서를 찾아가고 내가 목소리 들으면 금방 할 수 있다. 오. 한 만나게 해달라. 네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네. 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목에다가 칼 대고 있을 때 네. 니네들 내가 죽지만 않으면 반드시 니네들 내가 잡을 거다. 이 피해자분이 피해 여성분이 그 생각을 엄청 하셨구나. 그래서 계속 그 말소리를 상기를 시켰대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리바이벌 않으시려고. 계속 했다는 거야. 이게 기억하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듣고 싶었겠지. 그럼요. 그런데 경찰이 형사가 네. 뭐하러 만나느냐? 왜 못 만나게 해요? 뭘 만나느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구태여 못 만나게 하더라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못 만났대요 결국. 네. 근데 경상도 말씨 분명히 썼는데 이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분은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아무리 경상도 사람 아닌 것처럼 말을 썼어도 명백히 경상도 사람이 나는 분명한데 내 귀가 망가지지 않은 이상은. 네. 근데 우리 왜 이웃 동네 애들일까 애들 셋이? 전부 전라도 애들이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하다 이런 의구심은 들었대요. 네네네. 그 당시에도.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형사가 범인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갑다 한 거죠.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3일 만에 99년 2월 18일 날 이제 검증 들어가요. 현장 검증. 네. 그때는 봤어요. 이제 현장 검증할 때.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자기네 집으로 오는 거니까. 네. 그때 이제 이 할머니 사위가 이제 혹시 요놈들이 법정에서 현장 검증 해놓고 부인할까봐 딴소리 할까봐. 이제 무비 카메라로 그러죠. 비디오로 네. 촬영을 해줘요. 이제. 현장 해요. 검증하는 거요? 네. 58분 분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재심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기도 해요. 그때 이제 그 한 게 있고요. 네. 자 이제 이때 현장 검증 온 범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죠. 못 못 만나게 보게 했으니까. 네. 근데 본인이 막 꼼짝 마 소리 지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막 속삭이듯 겁을 줄 때 그 목소리를 통해서 범인의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현장 검증은 애들 셋을 보니까 기가 차더라는 거야. 아주 애띤 얼굴에다가 네. 겁에 질려갖고 애들이 바들바들 포승줄에 묶여갖고 바들바들 떨면서 떨고 푹 숙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애들이 두리번거리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과감하게 강도짓을 하고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가 막혔다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네. 현장 검증을 하러 가면 네. 자 네가 한 대로 해봐 하면 걔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묻고 꼼짝마 한 다음에 칼 대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이불 덮어 씌우고요. 뭐 했고 이거 순서대로 범행을 현장에서 한 놈은 그대로 다 해요. 무르르듯이. 했던 일이니까요. 본인이. 지가 했던 네,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자기들이 봐도.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들이 거예요. 그냥 막 버들버들 떨기만 하고 그때마다 형사가 옆에 있던 형사가 뒤통수 빡빡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게 좀 묶어야지 마 네가 그다음 너 뒤에서 막 저 뭐 하고 해야지. 이거를 왜 안 해 시켜 그러면서 사진을 찍더라는 거야. 이게 마치 무슨 연기를 시키고 뒤에서 감독이에요, 하는 거 감독? 감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아 또 뭐 하면은 팍 때리면서 야 임마 그게 아니잖아 다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시키고 응? 그러면 사진 찍고 잠깐 스톱 그대로 있어 또 사진 찍고 현장 그 검증 보고서에다가 이제 사진 올리려고 야 이건 좀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이때 묶었잖아. 묶어야지 하면 이제 또 묶어. 그럼 그럼 또 묶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묶었으면 입을 막아야지. 그렇지. 뭐 형사가 하면. 계속 가르쳐 주면 걔들은 그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입 막고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뭐 뒤져야지. 뒤져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새끼 이 아이고, 형편없구만 그러면서 팍팍 때려가면서 애들을 형사가 그거를 그 사위가 비디오 찍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디오의 내용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네. 이거 기가 차요. 한 명이 그 다른 그 형사한테 네.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네가 감독이야 이 새끼야 내가 감독이지. 어머. 예, 그러면서 또 그 범인한테는 이 새끼들 탤런트인데 이거 완전 신인이구만 신인. 이런 얘기하는 게 음성이 녹음이 다 됐대요. 이게 언론에 다 탔죠. 이게 개쪽이에요 진짜 이거 경찰 입장에서. 그렇네요. 창피합니다 창피해. 이건 뭐 나 부끄럽고 정말 저 유할머니한테 제가 죄송하고요. 경찰 전체가 사죄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하는 짓이 연출하는 거 아니에요 연출. 뭐 저 이거 뭐 연기 뭐 드라마 찍습니까? 쳐 죽일 놈들이지 이런 게 경찰이라고 말이야. 응?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재심하는데 그 비디오 영상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하여튼 어찌됐건 그런 절차를 겪어서 이 3인조 얘들은 강도치사로는 해줬어요 죄명을. 뭐 강도치사요. 죽일 려고 고의는 하셨고. 없었고 강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테이프 감았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입 뜯어준 것 때문에 예. 강도 살인 아니고 강도치사. 강도치사죄로 예. 이제 재판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애들 꼬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 안 산다. 애들한테. 그랬겠네요. 네. 내가 니네들 강도살인으로 하면 이 새끼들아 무기징역이라 사형받아. 내가 우리가 강도치사죄로 하면 3년에서 5년밖에 안 살아 이 새끼들아. 그 많이 봐주는 줄 알아. 빨리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얘기해. 까면 응. 죄명 받고 하고 강도살인죄로 하면 이제 강도살인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보여줬겠지. 그랬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강인구 같은 친구는 IQ가 50에서 60이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참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제 강도치사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요. 네. 그 아까 임명렬 군 그 주범 19살짜리 걔는 임명선. 6년. 네, 네. 그다음에 강인구 걔는 4년. 네, 네. 최대열이는 3년. 6, 4, 3 이렇게 받았어요. 뭐 주범이라고 해서 조금 더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수괴지 이렇게. 수괴 임군이. 그렇네요. 이른바 얘기하는. 네. 그래서 나이 제일 많다고. 그래 6년, 4년, 3년 판결을 받고 이제 복역한 거예요. 그럼 사건 끝난 거라고 됐겠죠? 네. 그런데 그런데 10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10달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거는 경찰의 그런 몰상식하고 쳐죽이는 뭐 새끼들이지 그게 형사입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지금 제 만행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지금까지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각도가 좀 바뀌어요. 네. 자, 얘들이 복역하고 있어요. 교도소 가서 10개월 정도가 지난 99년 11월 달입니다. 네. 99년 11월 달에 이 피해자 이 나라슈퍼 최 씨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11월 달에 전화가 띠리리 걸렸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그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깜짝 놀랐대요. 검찰청 수사관이요? 네, 검찰청 수사관이 검사가 아니고. 네.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10개월 전 그 본인이 피해 당했던 그 강도 사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혀가지고요. 다 구속돼서 지금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저 수사관은 그건 알고요. 우리가요 딴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나라 슈퍼에서 강도 사건 저질렀다는 놈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걔들이 다 자백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내 3인조가 아니라 갑자기 부산 3인조가 새로 등장을 하는 거야. 뭐예요? 네. 그때 이제 부산지검 검찰청 수사관이 물어본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히트예요 이거. 뭐예요? 그때 없어진 물건 그 결혼 예물 관련돼서 네. 걔들 강에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은 그 수사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그때 잃어버린 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똑같은 건지 아닌지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세요. 네. 남자는 반지인데요. 네모난 검은 빛이 도는 자수정 반지 아니었나요? 되게 남편 디테일하네요. 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관이. 근데 최 씨가 또 듣게 그거 맞아요 그 생김새. 네. 그러면 또 여자분 거는요. 네. 에메랄드 목걸이, 팔찌, 귀걸이 한 세트인데 맞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부산지검 수사관이. 그거 맞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게요. 부산지검에 있는 수사관이 어떻게 그날 없어진 잃어버린 자기네 그 폐물. 폐물의 모양새를 다 알고 있냐는 거야. 네. 깜짝 놀래.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 맞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백한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 그 가해자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수사관 얘기하는 게 우리가요 마약 사건 수사를 하다가 네. 마약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마약 사범 한 놈한테 어떤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네. 3내 사건 지금 해결돼서 저 전주 쪽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부산 쪽에 있는 놈들이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제보를 줬다는 거예요. 그 검찰 수사관한테. 수감 중인 마약 사범. 마약 사범이 그래서 마약 사범이 그 마약 사범 대로.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본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부산 3인조는 마약 사범이 누구누군지 알려줬겠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놈들 딴 거지 예, 사실은.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이 최 씨한테 전화 걸었던 그 부산지검 그 수사관 증언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네. 진술 내용이 너무나 생생해서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보기가 어렵더라. 이 3인조가 자백한 내용이요. 잡아왔더니 네. 그놈들을. 네. 실제로 경험한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든 진술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 사범한테 소스 받자마자 잡고. 야 최 씨한테 받자마자 삼인조를. 세 놈을 딴 거야. 따가지고 그놈들한테 쭉 훔친 거 자백을 모양새 이런 거 받은 다 거죠. 물어보고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야. 지금 이 폐물 모양도 결국 그놈들이 다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테일한 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 수사관이 검사한테 보고했겠지. 부산지검 검사한테. 이거는, 네. 자,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최 씨가 전화를 또 받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뭐예요? 이거는 누구였냐면 자 부산지검 수사관한테 전화 받은 것까지는 이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일 거고 네. 그 사이에 며칠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띡 걸려와서 받았더니 지금 그 3내 3인조가 들어가 있는 교도소 네. 거기를 관할하는 천주교 교화위원으로 있는 사람. 교도소 교화위원. 네, 교화위원 천주교. 종교의. 종교 교화위원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박영희 씨가 네네. 주범이었다는 그 임군을 한번 만나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 할머니 따님한테요. 따님한테. 전화가 와서. 예, 한번 그때 당신 집에 들어가서 강도했다고 하는 그 임가 있잖아요. 두목이라는 애. 걔 좀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교도소 가서 저 천주교 교화하는 과정에서 그 임군을 만나는데 임군이 영 딴소리를 하니까 네. 제가 들어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 씨 아줌마가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다 자백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 박영희 씨 교화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임군한테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네.
너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한 거 이거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임군이 눈 멀뚱멀뚱하더니 제가요 내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네. 이렇게 그 교화위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깊숙하게 상담을 계속했대 몇 번에 걸쳐서. 네. 그런데 이거 뭔가 임군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본인이 직감적으로 확신이 들더래요. 이 박영희 입장에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최 씨,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부산지검 수사관한테 전화 받은 거. 그때도 폐물 모양새까지 다 얘기하고 너무 디테일했잖아. 네. 거기에다가 교화위원 박영희 씨한테 전화 받고 나니까 이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보성 모양 뭐 이런 거 등등 생각해 보면 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실제로 이게 네모난 그 남성 반지 네. 에메랄드가 4-5개 크게 박혀 있고 작은 큐빅이 수없이 박혀 있고 뭐 이런 거는 안 본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대요. 모양을요. 그 귀금속. 모양을 묘사하는 거는 너무 똑같더라는 거야. 묘사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는 했어 수사관한테. 네. 그러면 그 보석을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죠. 그러면 내 물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네.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그러더래. 이놈들이 지금 그걸 금은방에 팔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 찾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또 지금 이미 구속된 놈들은 전부 강에다 버렸다고 그러고.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최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따님도 저거 현장 검증할 때 조금 이상한 거를 느끼고 경상도 계셨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아닌 것처럼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고. 네. 자 부산지검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고. 네. 애들 그 현장 검증할 때 보니까 이상하고. 이게 뭔가 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최 씨가 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임군 한번 만나보자. 임군. 결심을 아까 하신 거예요. 교화위원이 임군 한번 네. 만나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해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만나러 가. 가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만나보는 건 이제 처음이지. 멀리서 현장 검증할 때만 봤지만. 네, 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주범이 다 꼼짝마 이런 거 했다고 그러니까 그 임군이 네, 네. 했다는 거거든. 그 네. 내용에. 그러니까 걔 목소리 내 들어보면 알 것 같아서. 네. 자기는 그 자신이 있었대요. 계속 생각하셨습니다. 너무 여기서 머릿속에서 그걸 안 잊으려고 되새겼기 때문에 그 임군 목소리만 들으면 얘가 나한테 그 목에다 칼 갖다 들이대고 들이댄 사람인지. 걔가 맞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자신했대요. 자신. 네네. 그래서 만나보자.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대요. 대화를 하나 봤는데 전혀 본인이 기억하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낮고 저음이었던 그 범인 목소리하고 달리 네. 임군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늘고 경상도 억양 자체가 아예 없대요. 일부러 꾸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있어요. 최군, 최대열이 뭐 이런 애들 진술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작하려고 악을 쓴 거예요. 진술서에 뭐라고 썼냐면 최대열이가 임군 얘기를 해. 네. 임군이 돈 벌려고 경상도에 가서 살고 온 적도 있다 하는 진술서가 그 내용에 최군 진술서, 공범 진술서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경찰이 맞추려고 한 거야. 맞는 거야. 경상도 사투리 비슷하게 했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얘기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거를 최군을 시켜갖고 임군이 경상도에 돈 벌러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거를 거기다 왜 적어놓겠어. 피해자가 경상도 사투리 쓴다 그러니까 그거 껄끄름하니까 거기다가 최군 진술서에다가 갖다 빗대서 써놓은 거예요 그거. 그렇네요. 네. 나쁜 놈들이지 말이야. 이거 완전히 조작입니다. 조작. 조작이에요, 조작. 예. 그러니까 이분 최 씨 입장에서는 임군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야. 그래서 본인 사건 읽어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3인조 관련된 진술조서 같은 걸 구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피해 진술했던 내용을 자기가 이제 본인은 아시죠? 달라고 그래서 네.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피해 진술할 때 했던 내용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얘기했던 내용이 다 맞아 얘들이 한 짓이. 똑같아요. 네. 형사가 쓴 보고서라든지 애들 진술이
다 맞아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 네. 그때 이제 중요했던 거는 본인 목에다 대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때 본인은 칼로 생각했잖아 칼. 네. 당연히 칼이라고 생각해서 네. 최초의 피해 진술할 때 칼이라고 진술을 했어. 네. 그리고 봤더니 이제 그 경찰 저 진술서에는 25cm 길이의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적어놨어. 네. 그런데 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칼이 아니야. 이 최 씨 입장에서 목에 들이대는 칼 너무 심하게 꽉 눌러댔대. 네. 그게 칼이었으면 다쳤어야지 옳다는 거야. 베이거나 해야죠. 그래야 네.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피해 진술할 때는 칼이라고 자기는 처음이니까요. 어떨 때는 예. 당연히 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이 누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뼈쪽 이게 날카롭지 날카로우면 다쳤어야 않았다는 되는데 거죠. 안 다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칼이 경찰 조서에는 칼로 탁 돼 있더라는 거야. 25cm. 이게 칼이 만약에 둔기였다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럼요. 예. 근데 그러면 부산에서 지들이 죽였다고 부산 말한 3인조. 3인조 애들은 그러면 목에다 들이댄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그 뭐- 신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빠루는 크죠. 네. 이만하죠. 네. 근데 신호는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아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건데. 쇳덩어리에 그 둔기. 그럼 맞네요. 빠루보다 작은 거. 그러면- 걔들은 신호를 갖다 여기다 들이댔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산 애들은. 네. 그럼 걔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그 차이가 있고요. 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유, 진짜 참. 짜증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피해 금액이 10만 원 뺏기고 15만 원 뺏기고 30만 원인데 알려줘서 45만 원 가져갔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현금이요. 네. 그거 최초에 진술할 때는 가서 그렇게 진술했어요 경찰에. 네. 그런데 그런데 왜 그렇게 진술했냐면 당연히 알려줬으니까 30만 원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4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진술하고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장소에 30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약간 착오로 알려줘서 걔들이 못 가져가고 그럼 15만 원만 가져간 15만 원만 가져갔는데 얘들은 45만 원 가져갔다고 진술했잖아. 3내 3인조는. 45만 원 가져갔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30만 원 안 가져가고 15만 원만 가져갔어야지 맞는 맞는데. 건데. 근데 부산 애들은 15만 원 가져갔다고 진술했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범인 여기 3내 3인조는 45만 원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 씨가 최초의 피해 진술한 거에 다 맞춰서 진술한 거예요, 얘들은. 그렇네요. 네. 경찰이 조작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겠죠. 형사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아까요, 담 예. 넘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집 대문은 고장난 지 오래돼서 항상 365일 오픈 상태였대. 거기 또 자취하는 담 대학생들이 넘어갈 학생들이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곳이라 담 넘어가서 갈 일이 없다는 거야. 문 열렸는데 누가 담을 넘냐고요. 네. 근데 부산 3인조는 그냥 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네. 3명이나 4명쯤 된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최초 진술서에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럼 3인조 말고 그러니까 4명이 된 것 같아요. 4명. 아, 이 따님이 3, 4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했더니 4명으로 한 거예요. 완주 경찰서 형사가 4명을 잡아왔어. 임군, 강군, 최군, 박군 빼놓고. 4명을 잡아온 거야. 박군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박군이라는 사람은 잡혀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게 밝혀져가지고 네. 그 사람은 풀어줬어. 아, 그래요? 회사 사장님이 와갖고 그 시간에 얘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얘가 왜 무슨 얘들 3명하고 범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걔를 풀어줬어.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피해자가 3명에서 4명인 것 같다. 4명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4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한 명- 박군을 포함시켰는데 네. 데려다 조사해 보니까 그 시간대에 회사에서 야간 작업 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박군은 풀어준 거야. 이게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네. 또 이 박군 같은 경우도 지적 수준이 다른 박군은 이 3명 잡힌 애들보다 지적 수준이 높아. 조금. 그럼 원래는 한 주범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뻔했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엮을 뻔했지. 만약에 회사 사장이 와갖고 그 시간에 얘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 안 해줬으면 그 박군도 주범으로. 고문당해가지고 그냥 주범 될 수도 있었어. 그 이 박군이 빠지니까 이 셋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이제 임군이 이제, 다시 임군이 주범이 되네요. 두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부산 애들은 3명 들어갔다고 지금 우리는 셋이 네. 들어갔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니까 3인조가 맞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제끼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그 드라이버로 제끼고. 셔터를 예, 저 이거를 샤시를 그냥 문틈에 끼워가지고 지렛대 형식으로 우겨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게 돼요? 드라이버로? 근데 부산 3인조는 그거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신호 예, 예. 그걸로 했다고 그러는 게 맞죠? 그거는 맞죠? 그래야 드라이브로 열리죠. 시연을 해봤대요. 네. 시연을 해보니까 조그맣고 가늘어서 우기면 그 부러지더라는 거야. 부러지더라는 거야 드라이버가. 아이. 그러니까 이건 범구도 아마. 침입구도 침입할 때 사용한 도구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네. 그 당시에 엄마가 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쫙 쳐들어가고 엄마를 살펴봤을 때 엄마 주변에 물이 잔뜩 흥건했었어요. 주변에 물이 있어요. 방바닥에 네, 네. 엄마. 네. 그래서 물이 흥건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땀을 엄청나게 흘렸나 보다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굳이 그 물이 흥건했었다 우리 엄마 주변에 이 말은 경찰에 할 필요를 안 느껴서 네.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했대. 안 했더니 3내 3인조의 그 피의자 진문조서 봤는데 물이 흥건한 이유에 대한 건 언급 자체가 없더래. 없어요. 예. 피해자가 얘기 안 하니까 안 한 거야. 없는 피해자가 거예요. 얘기한 것만 조목조목 얘들한테 조사가 된 거고. 똑같이. 네. 그런데 부산 3인조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할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입에다가 청테이프를 감았더니 그러고 나서 귀중품을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아까 뜯어내시잖아요. 인공호흡을 하면서 물을 떠다매겠다. 그 과정에서 물이 좀 흘렀다. 이거를 그거네요. 부산 3인조는 얘기를 했어. 그거네 이거네요. 그럼 이거는 부산 3인조가 한 얘기가 정확한 거야. 거예요. 예. 근데 피해자가 그거는 할 필요 없어서 말 안 했더니 3내 네, 3인조한테는 저는 아예 그거 죽음 자체도 없었던 거야. 당연히 3내 3인조가 들어가서 할머니 죽인 과정을 물어보면 나와야죠. 할머니 테이프 감았더니 숨 못 쉬어갖고요. 우리가 테이프 뜯어주고요. 인공호흡하고 물 먹였어요 하는 게 나와야지 맞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유리하니까. 내용이니까. 근데 그거는 피해자가 얘기 안 했다고 아예 얘들 진술 저 피의자 신문조서에 언급도 안 돼 있더라는 뭐 거야. 물이 젖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지 형사들이 자체가. 예. 근데 부산 그 3인조 놈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예요. 숨안 쉬길래 물 떠다 하고 인공호흡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죽일 의사는 없었던 거예요. 뭐 그건 맞는가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최 씨 입장에서는 왜 그때 우리 엄마 주변에 물이 흥건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 아니다. 아니다. 네. 부산 그놈들이 진범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화위원 그 박 씨, 박영희 씨하고 함께 부산으로 가요. 이제. 같이 최 씨가. 가요. 네. 이분도 대단해요. 근데 진범 잡아주는 게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더 맞죠. 한이죠. 예. 진짜 죽인 놈을 처벌을 해야지. 찾아야죠. 예. 그래서 부산지검으로 그 교화위원 박영희 씨하고 갑니다. 네, 가요. 가서 담당 검사 만나요. 예. 검사 만나갖고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요. 네. 그때 이제 검사가 그 목소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최 씨가 네. 목소리 아냐? 기억 진짜 합니까? 저 하도 없이 이제 수도 없이 머릿속에서 제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네네. 머릿소리 안다고 이제 그러면 충분히 알죠. 그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검사가 최 씨하고 이제 영상 녹화해 놓은 게 있어. 부산 3인조. 네네. 그 목소리를 들려줘. 네. 영상 들면서 드디어 들어봐요. 네. 들어봐요. 딱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울음 터뜨렸어. 이 최 씨는. 맞구나.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엉엉 울면서 이 목소리 맞습니다. 그거를 옆에서 본 박영희 씨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상황을. 그러면 이건 게임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산지검에 있는 검사는 그 정도 되면 완전 이거 확신이죠.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부산 3인조한테 자백 다 받은 내용을 딱 해가지고 99년 12월 달에 3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 보내야죠. 앞으로 보내요. 사건을 이첩. 네. 진범 여기 있다 우리가. 네. 이거 사건을 이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3내 사건에 그 기소했던 기소검사가 이제 그 최 검사예요. 네, 이 네. 뭐 실명 얘기하면 안 되겠다. 씨. 네.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최 최 검사예요. 최 검사한테 그걸 보내요. 너 잘못 기소했어. 담당 검사한테. 잘못 기소해서 이놈들이 범이냐 네. 하는 걸로 보냈어요. 네. 자, 그때 이제 이 부산지검 검사가 그러면 부산에 있는 놈들이 왜 익산 그 까지. 3내까지 가서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이쪽 검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예. 터무니없는 곳에 와서 범행했으니까 그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줘.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야 이놈들아 니들 왜 그곳까지 가서 범행했어 그랬더니 그놈 중 거의 3명 일당 중에 한 놈이 익산으로 이사를 했대네. 아이, 전라북도 부산에서요? 익산으로 바로 네. 그 옆으로. 네. 그래서 익산으로 이사를 해서 한 2놈 정도가 이제 한 4, 50만 원 갖고 익산 가서 여관에 투숙하면서 네. 있다가 만나러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마약하고 술 처먹으면서 돈을 썼어. 4, 50만 원을. 그래서 아까 마약 사범이 그래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보를 해준 건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돈 좀 마련하자. 원래 전과장이니까. 네.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는 나라 슈퍼를 발견하고 겨들어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부산 3인조가. 네.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네. 최검사한테, 전주지검 최검사한테. 그래서 이제 전주지검 최검사가 그걸 받았잖아. 그 전주지검 최검사가 걔들 셋을 이제 불렀어. 네. 이제 그놈들을 데리고 와서 네. 니네 사실이 이거 사실이냐 여부를 확인하니까 그때는 또 이 새끼들이 다 오리발을 내밀어 아니라고. 근데 내 생각은 오리발을 내밀게 유도한 것 같아. 오리발을 내밀 수 있게끔 내가 잘못 만들어줬겠죠? 기소한 게 잘못 기소한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주지검 최검사는 부산 3인조 진술이 이거 신빙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를 때려버려 걔들을. 완전 정말 부산지검 검사는 바보 돼버린 거요. 그래서 그 사건은 끝났어. 그냥 그대로 3내 3인조가 그냥 교도소에서 그냥 살았어. 만기 출소했어요. 아까 6년, 4년, 3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게 기회가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네?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고의 날려버린 접어서 내가 잘못 기소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가 사는 놈 그러던지 실질적 말던지.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게 들어가 사는 놈들을 구제해주고 진짜 범인을 처벌해야 된다는 그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마저도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검사가 아주 엿같이 한 거죠, 일을. 앞부분에 고문해가지고 한 형사놈들 그 나쁜 놈들이고 네. 정말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그놈들. 그 다음에 진범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잘못했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이후에 뭐 진급도 하고 그랬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버젓이 진범이 있는데도 아이고도 알고도 그냥 그 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풀어준 거잖아요. 얘들은 그 3명 임군, 최군, 강군은 들어가고 6년, 4년, 3년을 살고 만기 출소를 한 거예요. 진범들은 혐의를 전혀 안 받고.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났고 이게 재심이 되게 되는데 재심 이거 되죠. 맡았던 게 이제 박준영 변호사예요. 재심 변호사. 예, 그러니까 우리 약촌호거리 사건 네. 할 때 박준영 변호사 얘기했고 박준영 변호사 뭐 저하고도 방송 뭐 강의도 같이 많이 댕기고 했는데 네. 한번 나와달라니까 아주 금값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되네. 어찌됐건 우리 박준영 변호사는 내가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공중파만 나가지 말고 혹시 보시면 우리 와도 여기 우리만한 방송도 없으니까 좀 와주시오. 네. 네. 저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저는 박준영 변호사 존경해요, 솔직히. 예. 정말 좋은 일 많이 예, 하시잖아요. 이 우리 박준영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재심 당시에 자백을 진범들한테 자백을 번복하도록 그 최 검사가 유도를 했고 3내 3인조한테는 진범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다시 범행 자백하도록 이렇게 계속 끌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제 그때 일단 하여튼 저 최 검사한테 부산 3인조 중에 이제 그 진범 중에 이 씨 하나 있어요. 이 씨. 네. 이 씨가 이제 99년도에 전주지검에 와서 조사받았잖아. 네. 그 최 검사한테. 네. 그때 자기가 이제 조사받고 오리발 내밀고 이제 아닙니다. 자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데 네. 그 뒤에서 최 검사가 이러더라는 거야. 뭐라고요? 꼭 감옥에서만 죗값을 치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이거를 증언을 했어. 진범 이 씨가요? 진범 이 씨가. 이게 뭔 소리예요? 밖에 나가서 검사가 한 얘기. 꼭 감옥에서만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 니네 이 새끼들아. 진범인데 진범 너 맞는데 내가 풀어줘. 꼭 내가 풀어주는데 감옥에서만 꼭 죗값을 치르는 거 아니야. 똑바로 살아 그 나가서, 소리야.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고 하는 소리죠. 검사는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진범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그 얘기는. 내가 너 진범인 거 아는데 네. 잡아놓지는 않겠지만 나가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 살아. 이 새끼야. 그 소리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감옥에서만 죄값 치르는 건 아니야. 이제 이 얘기가 그 소리지 뭐야. 이거는 다분히 죄검사 고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도. 그래요. 아유. 그래서 이제 2009년 2월 달이 되니까 이제 부산 3인조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려요. 네. 그죠? 이제 풀어줬으니까 네. 그때. 그리고 이제 3인조, 3내 3인조 기록까지 시간이 되니까 기록까지 다 삭제되죠. 이제 폐기 처분되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죠. 기록이. 네. 예. 자, 2015년 3월 5일 날 이제 그 3내 3인조 3명이 출소했다가 네. 그날 이제 박준영 변호사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데 네. 재심 청구할 때 유족이 보관 중이던 현장 검증 동영상이 아까 찍어놨던 찍어놨던 거요. 게 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 최 씨 쪽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렇네요. 박준영 변호사 찾아가 가지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한테도 얘기 다 했던 거고 그 동영상하고 각종 서류들을 모두 챙기고 이 씨를 찾아가 이 씨. 진범이 씨. 진범 이 씨, 부산에 있는 이 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박준영 변호사가 진짜 고생했어 이거. 찾아가서 설득해요. 너 공소시효 다 끝났잖아. 어차피. 니네들이 했던 거를 이미 공소시효 끝났잖아. 또 처벌받지는 않잖아. 진범이라도 이제 끝났잖아. 증언 좀 그러니까 증언해줘라. 사람이라면 증언해줘라. 맞아요. 사정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또 적극적으로 오히려 아까 따님분이 막 엉엉 눈물을 나서서 터뜨리셨잖아요. 예. 이게 엉뚱한 애들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살고 나오고 한 게 너무 불쌍하니까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죠. 이가를.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강군 이제 뭐 이군 얘네들 그럼 니네는 왜 그때 자백 다 했니? 이제 이거 물어봤어요. 했다고 얘기했냐고. 네. 박준영 변호사 그랬더니 그때 경찰이 조사실 안쪽에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무릎 꿇리고 발바닥을 곤봉으로 때리고 엄청 두들겨 패면서 니네들 그 사실대로 말 안 하면 강도 살인으로 해서 무기징역 때린다. 니네 평생 못 나온다고 겁주는 바람에 얘들 지능지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강 씨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 5급이란 말이에요. 네. 최 씨 같은 경우도 머리를 다쳐서 정신지체 진단이 있고요. 임군도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언어를 제대로 구사를 못 한대요. 제 조목이라는 임군도. 네. 그러니까 3명 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못 쓰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인데 그렇게 두들겨 패니까 그 햇빛 못 본다 그러니까 다 불었다는 거예요. 때리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제 얘들이 얘기를 했고 박준영 변호사가 볼 때 네. 서류를 좀 뽑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소된 서류 이런 거 뽑았더니 네. 진술서를 너무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얘들 3명이 한글을 원래 못 쓴다는 애들이. 진술서를요. 네. 그 자필 진술서 아주 긴 문장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6하원칙, 8하원칙에서 다 쓴 거야. 네. 자백 진술서를. 이거는 얘들이 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박 변호사가 볼 때. 네. 말이 안 된대. 아휴. 그래서 이제 그거 네. 이거 니네들이 쓴 거 맞으니까 쓰긴 썼어요. 네. 근데 니네들이 이런 문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썼다고?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얘들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사 아저씨가요 컴퓨터로 하나 뽑아서 가지고 와서 이대로 보고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다 만들어준 거를 보고 써라 그냥 이렇게 피해자 했군요. 진술에다 맞춘 네. 그 진술서를 형사가 타이핑 해가지고 해가지고 주면서 이 새끼들 펜 이대로 주면서 써. 똑같이 써 이 새끼들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응? 에이 진짜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재심이 열리는 2016년 6월 1일 날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최 씨도 가서 진짜 증언해요. 따님. 네.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내가 가가지고 목소리만 들으면 나는 금방 안다. 네. 진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형사한테 부탁했는데 네. 경찰이 무서운 사람 만나서 뭐하러 만나냐. 못 만나게. 그래서 끝까지 안 보여줬다 이 얘기 증언해요. 네. 그리고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가 그 뭐 15만 원 이불 뒤집어 쓰고 30만 원 폐물 그런 걸 그냥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쫙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에 다 맞게 딱 돼 있더라는 거야.
그때 칼이라고 인식해갖고 칼이라고 그랬더니 칼로 딱 맞춰버렸고 25cm짜리 칼이라고. 이건 완전히 조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범인 잡으라고 자세하게 해준 얘기를 가지고 악용해버린 거지. 만드는 데다가 쓴 조작에 거네요. 그냥 써버린 네.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범인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사용을 한 거지. 네. 무엇보다도 진범이 직접 법정에서 진범이라고 지가 얘기했어. 아까 이 이 씨. 씨가 예. 부산 3인용 이 씨가 그것 때문에 그냥 결정적으로 무죄. 재심에서 네. 무죄 받는데 역할을 했고요. 이때 박준영 변호사가 최후 변론한 게 유명해요. 이거 본 사건은 네. 돈이 없고 네. 배경이 없고 장애가 있어서 죄를 뒤집어 쓴 사건이다. 맞잖아요. 진범이 잡혀 자백까지 했는데도 당시의 공권력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 검사 얘기예요, 이거. 고문해가지고 잡아놓은 경찰이나 진범인 줄 알면서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무혐의로 풀어주는 검사나 이게 둘 다 공권력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공권력이 자신의 그 잘못 기소한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6년 10월 28일 날 재심에서 무죄 받고요. 아휴, 검찰이 항소 포기합니다. 항소하면 돼요. 항소하면 이건 진짜 추하죠. 그렇죠.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무죄 확정. 네. 이게 사건이 있은 지 17년 만이에요. 아이고. 다 억울한 그 옥생활, 감옥생활 다 끝나고 사건이 있은 지 17년 만에 이 사람들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미 살고 나왔잖아.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한참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요. 그러면 그때도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도요. 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항소하면 됩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 항소 포기하는 데에도 피해자 유가족의 역할이 컸대요. 그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하는 피켓 들고 전주검 앞에 가서 계속 피해자 유족이 피켓 시위했어요. 그거 또 언론에서 막 사진 찍어갖고 계속 보도했어요.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담 느껴갖고 부담 안 한 느껴가지고 거구나. 항소 안 한 거예요 이게. 항소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찰 그다음에 네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를 들어갔겠죠. 네네. 잘못된 이제 잘못됐으니까. 사건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2018년 12월 달에 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요. 검사 수사가. 왜요? 왜? 고의는 아니라는 거야. 경찰에서 조작해서 올리는 바람에 검사가 거기에 넘어간 거지. 검사가 뭐 크게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부산 진범 풀어준 건 뭐예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또 그것 때문에 비난이 또 엄청났었죠. 그래서 임 씨, 강 씨, 최 씨 이 세 사람하고 박준영 변호사 그다음에 최 씨 그 가족 사위 유할머니 네, 돌아가신 네. 할머니 사위 박 씨 이 사람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과거사 진상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그런 식으로 결론 내냐? 니네 잘못됐다 해가지고 대도시피 부실 조사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 이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또 검찰에서 끝까지 또 그냥 검사는 그냥 잘못 올라온 것 때문에 착각한 겁니다 하고 끝날 뻔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잘못 인정하라는 거죠 박 변호사는. 그렇죠. 지금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면 그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누가 잘못을 뭐 했냐고. 항소 포기한 게 뭐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항소 포기한 걸로 끝나고 그냥 넘어가자 그건 아니지 말 안 되지.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강 씨, 임 씨, 최 씨, 그다음에 피해자 그 할머니 사위 뭐 등등이 또 박준영 변호사 가가지고 무슨 대검찰청 조사단 뭐 이런 데서 니네들 검사 책임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기자회견 같은 걸 막 해버린 거예요. 네네. 응? 거기다가 그 진범으로 자백한 이가 있죠 이 씨. 네. 이놈도 나쁜 놈이죠 이거 뭐 뭐 우리가 그렇죠. 뭐 이거 이 씨 불러줄 것도 없어 이거 나쁜 새끼 이 새끼도 이거 네네. 공소시효 종료돼서 끝나니까 처벌 얘기했지. 못하지만 천하에 죽일로 못 시키지 이것도 근데 이가 이놈도 진상조사단 이거 내가 부산지검의 최검사한테 조사받으러 갔을 때 그 사건 관련
대충 검사가 했던 거 내가 다 말하려고 준비 다 하고 왔다. 진상조사단에 조사단 할 나오라고 때. 불렀어. 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단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가갖고 네. 최 검사가 나한테 물어본 거 알아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는 진상조사단이 물어보지도 않더래. 박 변호사 박준영이하고 친하냐? 그런 거 왜 물어봐? 술 한잔 했냐?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결론 내려놓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그 진범 이씨 부른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 이게 싫으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그냥 짓이냐고. 그러니까 저 검사 잘못 없다고 결론 내린 거지. 그렇게 애초에 하려고 그런 거.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이야. 그 저 박 변호사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 네. 박주영 변호사하고 술 먹은 적 있냐? 박주영 변호사하고 친하냐? 이런 식으로 대검찰청 조사위원회에서 물어보고 그런 거지.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네. 그 와중에 또 그 저 최 변호사, 최 검사, 그 그 사람은 이제 당시 검사. 그만두고 네. 그 당시 검사인데 그만두고 이제 2016년, 18년 이 당시에는 변호사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있었죠. 내가 말하면 알만한 큰 저 로펌입니다, 대형. 뭐 손가락에 꼽는 예, 거기에서 변호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아주 웃겨요. 피해자 3명 그 강군, 임군, 최군하고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결과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그 위자료 청구 소송 3천만 원을 걸어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무 어? 그런 말도 또 말이 안 나오네. 이때는 이 그 명예훼손으로 그 3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할 때는 네. 진상조사단에서 검사 잘못 없다 하는 거를 발표할 거라는 걸 알고 그랬겠죠. 이제 뭐 니네들이 그래봤자 여기서 조사단에서 끝나는 거야. 그냥 걸어버려야지 거꾸로. 네. 걸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됐죠. 결국은 이 사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산 3인조 중에 한 사람 그 이씨 이제 진범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세 놈이 다 예. 그 불었느냐? 나머지 2명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은 죽었어요. 한 명은 2015년도에 자살했어요. 자살이요. 그러고 한 명은 끝까지 오리발 까고 있고요. 이 씨만 진범인 걸 밝히고 다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이제 자신이 했던 잘못을 조금 이 사람만 사람 할 된 수 거예요. 있는 사람 된 방식으로. 거예요. 그 자살한 놈도 아마 지금 지옥불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오리발 까는 놈도 하는 일 족족 다 안 될 거예요. 근데 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요. 이 사람 어디, 새끼가. 예. 그리고 이제 진범 이 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 씨라고 불러줍시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네. 2016년 1월달에 이제 부여군에 충남 부여에 유할머니 묘소가 있어요. 네. 거기 찾아가서 제 지내고 절하고 사죄했어요. 자신의 다 죄를 잘못-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재심 선고 하루 전날 이제 피해자 최 씨 만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면서 용서도 빌었고 네. 억울하게 용서를 니네 때문에 빌고, 그랬지만 나 용서해줘야 되겠다. 용서를 그 사과 받았네요. 받아들이고 지금 친하대요. 아. 그 3명하고 억울하게 들어갔던 3명하고 진범 이 씨하고는 상당히 그 서울까지 올라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협조를 좀 일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본인들이 재심에 의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진범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한 놈이라고 그런다. 한 명이 와서 도와줬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 나니까 박주영 변호사 가만 안 있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합치면 11년이에요. 그렇죠. 643이잖아요. 네. 13년인가? 6, 4, 3, 13년이요. 억울한 그 감옥살이 한 거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요. 그렇죠. 당연히 이유도 당연히. 없이 지금 10년.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난 게 2021년 작년이에요. 네. 1월 2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7부 네. 박석근 부장판사예요. 국가가 1인당 3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서요.
이제 요건 연수가 다르니까 아마 그거별로 네, 환산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도 국가가 1인당 1,000에서 많게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서 네. 했고요. 전체 배상금의 20%는 네. 그 당시에 담당 검사 잘못 네가 내라. 부담해라. 구상권 청구예요. 그렇죠. 잘못한 국가에서 주는데 국가는 그 공권력을 잘못 행사한 그 최검사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했고요. 피해자 이 세 분은 그 본인들이 받은 보상금의 10%는 유가족하고 그다음에 재심을 도와준 사람들한테 줬고 네. 일부분은 또 자기들처럼 억울한 사람들한테 써달라고 기탁을 했어요. 기부하시고 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제 이 금액을 좀 알아보면요. 네. 그 이제 1심 과정이에요. 네. 국가 즉 그다음에 국가하고 검사 공동 불법 행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네. 형사도 같이 끼는 겁니다, 이건. 네. 임 씨한테는 4억 7,653만 원. 네. 그 중에서 최 검사한테는 1억 1,636만 원. 네. 임 씨가 받아갈 건 5억 가까이 되는 데서 최 검사는 한 1억 2천 부담하라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최 씨가 받아가는 3억 2,672만 원 중에서 8,151만 원은 최 검사가 부담하라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강 씨가 받아가는 3억 7,116만 원. 네. 거기에서 검사가 부담하는 거는 7,983만 원. 네. 그러면 최 검사가 부담해야 될 거는 3억 5,593만 원. 3억 5,593만 원 부담하라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합치면 15억 6,553만 원이에요. 아, 그 가족 거기에서 분까지. 이제 이 네. 최 검사가 부담할 게 3억 5,593만 원이고 요 최 검사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도 그 당시에 담당 형사들한테도 당연히 일정 부분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죠. 그렇겠죠. 국가에서는 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담당 형사, 검사 이게 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얘기했어요. 뭐 검사가 검사에 대해서 내사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자백의 신빙성 없다고 부임했잖아요. 네. 그 부산 3인조를 네. 그 과정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최 씨한테 최 씨가 이제 그 최 변호사예요. 네. 그 당시 최 검사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최 검사가 항소한 것도 기각해요. 2심까지 가서. 네. 네. 그래서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그렇게 결정해서 뭐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다 아웃됐고요. 엊그제 최 검사가 아마 그 유가족 찾아가서 사죄했죠. 네, 유가족이 아니라 예. 그 억울한 옥살이 한 피해자들. 3인조한테 가서 예. 사과한 거 신문에 나왔죠. 17일쯤에 사과했다고 요번 해요. 17일인가요? 네, 예. 4월 17일. 뭐 가서- 이렇게 인사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런 뭐 사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내 생각은 좀 유감스러운 거는 네. 물론 부산지검장이 시켜서 했겠지만 부산지검 검사가 네. 진범을 발견했으면 그놈들이 진범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쪽 사건을 이송받아 갖고 부산에서 그놈들 주거지가 거기니까 이송하지 말고 네. 부산 검사가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바로 이 사람들 풀려나지 않았을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하러 이송해요? 직접 했어도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놈들 주거지가 부산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피의자 받아서 확보하고 해도 있고 됐었죠. 그러면 전주지검한테 그 기록 일체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엮어버린 게 맞죠. 근데 전주 쪽으로 보내버리니까 담당 검사는 자기가 잘못 기소해서 옥살이 시킨 게 불안하니까 그냥 무혐의로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담당했던 검사도 이게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삼내에서 이렇게 그러면 된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뭐 전주 담당 검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가 부담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 당시에 이 삼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중에 한 놈이라고 그럴게요. 그놈이 특진했어요. 이거 해서요? 특진했는데 취소됐습니다. 특진 취소돼야죠. 취소됐어요. 취소돼야죠. 물론 당연히 뭐 사망 내지는 이제 퇴직한 그 경찰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준재 사건 때
5명 그 특진 취소됐어요. 물론 이제 퇴직하거나 죽었으니까 의미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거는 기록으로는 남겨야 되거든요.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주영 변호사가 했던 거 엄궁동 사건인가 거기서도 한 명 특진 취소됐고요. 네. 그게 이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번 3내 사건도 특진 취소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특진 취소된 사건이 7명입니다. 7명. 이준재 사건 5명, 그다음에 그 낙동강변 살인 사건 한 건, 3내 사건 한 건. 그 특진 취소돼야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이 고문 수사에 의해서 억지로 범인 만드는 천하의 죽일 놈들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해 경찰이. 응? 그러네요. 그리고 뻔히 아닌 거 알면서도 그래 경찰에서 고문으로 해가지고 조작해서 엮어서 보내서 검사가 몰랐다고 칩시다. 최 검사가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유죄를 받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산지검에서 날라왔을 때 앞뒤로 대조해 보면 이놈들이 진범인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을 기소하고 그 사람들을 빼고 자기가 잘못 기소한 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게 그게 대한민국 공익의 대변자로서 그럼요. 인권의 어떤 그 보루 같은 거잖아요. 네.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사도.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잘못 기소한 거 들통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야 꼭 감옥에 너희 새끼야 꼭 감옥에 가야만 저 치르는 처벌받는 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그게 검사가 할 짓입니까? 그 사람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권력을 행사한 사람들 할 말 없습니다. 이게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할 말이 있어요. 또 싸잡아서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이 3인조 이거 사건은 정말 가짜로 살인범을 만드는 사람들, 가짜로 살인범 만드는 경찰, 검사. 이제 하나 더 남은 건 이제 아까 낙동강변 살인 사건 그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거 네. 특진 취소된 사건 하나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약촌오거리하고 그다음에 3내 3인조 박준영 변호사가 했던 거 했는데 가능하면 다음 낙동강변 그 사건 할 때는 박준영 변호사를 어떤 식으로든 꼬여가지고 와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한 번 정도는 힘내세요. 도와주겠죠. 내가 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찾고 있는데 참 묘해요. 박 PD. 뜬금없이 황상만 형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찾고 있는데 약촌 한참 오거리 이거 하셨다. 그 약촌 오거리는 이제 그 황상만 형사예요. 이 3내 3인조로 한참 이 자료를 찾고 있는데 뜬금없이 황상만 형사가 전화가 들리려 걸려서 우리 깜짝 놀라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꿈자리에서 우리 김영 김 교수 좀 보이고 말이야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에 들어서 이야 이게 참 이게 뭐가 있나 봐요.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 잘 지낸답니다. 술은 여전히 계속 한 잔씩 하고 있고 군산 내려오면 한 잔 하자고 또 몇 번을 강조 3조 하던데. 예. 우리 이거 약촌오거리 사건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허위자백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 패턴이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또 참고로 한 번 더 우리 이 사건 보시면 또 과거 영상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유할머니의 가족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좀 홀가분해지셨을 것 같아. 진범을 잡았다는 거. 너무 대단하세요. 처벌을 네. 받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앞으로는 그분들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억울한 옥살이한 그 임군, 강군, 최군도 힘내서 맞아요. 용기 있게 억울한 세상 살았던 것만큼 보상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사건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죠.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